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은 오랜 세월 낙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인데요. 최근 국방부가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연천군청이 있는 곳으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탓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제가 해제되면서 도심 환경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축 행위를 하거나 농지에 성토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군여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이제 자기가 행사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곳 연천을 포함해 총 63만 제곱미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또 접경지역 보호구역에서 개발을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국방부를 상대로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곳 아니면 저희가 개발을 수요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 위주로 좀 요청을 해볼까 하거든요. 현재 연천군은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당시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 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경찰에 출석해 1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 기본소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연천군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연천군에서는 주민 4만 4천여 명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신청 대상자의 8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도 높습니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상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당분간 도 예산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온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2개파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공범 63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이 구성한 피싱 범죄 집단에 가입해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바벳에 거점을 두고 허위의 여행 상품 사이트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미션 수행이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명, 피해 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총책이 조직해놓은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함께 총책 등 해외 체류 중에 있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의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도민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우선 5층 이하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 1,900여 곳에 전기 화재를 막는 자동 소화 패치와 대피 안내물 등을 지원합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숙박시설 5천여 곳을 점검해 노후 전기시설과 피난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8만 가구에는 주택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합니다.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도도 확대돼
비상구뿐 아니라 소방시설 전반의 위법 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책과 천원정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누리집을 통해 총 12,86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추진 사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5점 만점 중 4.49점으로 주요 추진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1,500원으로 인천 전섬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바다 패스와 1,000원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1,000원 문화티켓, 일일 임대료 1,000원의 1,000원 주택, 소상공인 택배비 1,000원을 지원하는 1,000원 택배 지원 사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9대 부천시 의회가 어느덧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마무리를 향해 가는 건데 현재 진행 중인 제288회 임시회를 포함해 아직 4번의 회기가 남은 만큼 끝날 때까지 소홀할 수는 없는데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9대 부천시의회의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인 개선 요구와 후속 점검, 방향까지 함께 제시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집행이라든가 위탁 사무 관리, 현장 행정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서 마무리 감사로서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말일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 개정이나 예산 관련 안건의 경우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신중함과 책임감을 우선해 두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장 취임 당시 제가 가장 먼저 세웠던 첫 번째 목표는 의회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의회가 갈등의 현장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협치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집행부와의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의회 내부적으로는 여야 간 소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 간담회 등 40여 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목표를 완벽히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표를 기준으로 의회 운영에 책임 있게 임해왔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회의 청렴함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던 순간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실천해온 노력을 시민들께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시정을 살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9대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고민한 의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적만 하는 감시자에 머무르지 않고 민생 현안의 해법을 찾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며
안전한 일상을 위해 현장을 살피는 문제 해결의 파트너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걸음이 부천의 변화로 남을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지상 5층짜리 은행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은행 관계자 등 건물 내부에 있던 48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오전 10시 20분쯤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우회에 이동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층 배전반에서 연기가 났다는 관계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인천시장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선거 운동 방법과 정치자금 회계 처리 등 주요 선거 사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 지역 11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해당 지역 군구 선관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보장 항목은 총 16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비해 관련 사고 보장 항목이 신설됐는데요.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애와 폭발, 화재, 붕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망 강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천시는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 취약계층 이주 정착 지원, 임시거처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인 부천 안심드림 주택은 재해나 강제 퇴거 등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가구에 최대 6개월 동안 무상으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최근 오정구 화재 피해 3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 가구를 발굴해 상담부터 이주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종합 플랫폼입니다. 양주시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을 2026년에도 추진하며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 녹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130제곱미터 이하의 노후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 60제곱미터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제곱미터 이하는 80%, 130제곱미터 이하는 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